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노후 추천주택, 노후에는 이런 집도 괜찮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8.7%가 3억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이 3억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억 미만인 분들이 30.3%입니다. 10명 중 3명은 1억 미만이고요. 1억에서 2억 미만 가구는 15.9%입니다. 2억 미만을 총 합치면 대략 46% 정도 되죠. 2명 중 1명이 2억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3억 미만이신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3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이신 분들의 노후 주거지는 어떤 곳에서 하면 좋을까요? 공빠는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젊을 때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100세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75세 이후 20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억 미만의 자산으로 노후 3, 40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주거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보증금도 가장 적고 월세도 적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임대주택이고요. 그 다음이 행복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행복주택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소득이나 자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전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주택이지만 나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내 자녀가 집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주택이더라도 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안 되는 거죠. 자녀와 세대를 분리해서 나 혼자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봐야 되고요. 소득이 많은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많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주택이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거주 요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지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혜택이 좋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순위가 높거나 배점을 높게 해서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을 먼저 뽑지만 원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아예 막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도 모집이 되지 않아 다음에 모집할 때는 조건을 완화해서 거주 요건을 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 요건을 봅니다. 내가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성인 즉 성년자가 되어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공빠TV에서는 고령자 우선주택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곳은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고령자 우선주택입니다. 왜 고령자 우선주택이라고 이름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9, 37, 46 이 세 평형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주거약자용 37B 주거약자용, 46B 주거약자용으로 따로 뽑습니다. 주거약자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 나머지 A형으로 이곳에는 되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어르신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65세 미만 성년자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거약자용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은 보시는 것처럼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고요. 3층 이하에 주로 공급이 됩니다. 이곳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고령자 우선주택입니다. 보시면 26A형의 경우에 고령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자 3명과 예비자 15명을 뽑게 됩니다. 26B형의 경우는 처음부터 고령자 주거 약자형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총 20세대를 공급했고요. 그중 이번에 17세대와 예비자 20세대를 뽑는 것입니다. 26A는 고령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년, 소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거 급여 수급자 이런 전 연령층이 다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중 이번에는 고령자 몫으로 3명을 뽑게 되고요. 예비자 15명을 뽑는 거죠. 16제곱미터형의 경우에는 원래는 대학생과 청년들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대상을 고령자 어르신과 주거 급여 수급자까지 넓혔죠.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나이 요건을 보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공파는 이것을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렇게 1, 2층에 복지관이 지어지고요. 3층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26제곱미터형과 36제곱미터형 두 가지로 공급한 주택인데요. 이렇게 72호씩 총 144호를 2023년 4월에 모집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 약자형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는 것이고요. 세대 내에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임대 조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26제곱미터형의 경우 일반 어르신들이 나군인데요. 보증금을 높이면 2,400만 원 정도 보증금에 월임대로 48,210원입니다. 좀 넓은 36제곱미터형의 경우는 3,282만 6천 원 보증금에 월임대로 6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은 임대 보증금이 대략 2천에서 3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임대로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의 경우에는 209만 원 이하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입니다. 전체 평균 근로자의 50%에 1인인 경우에 20%를 더해서 총 70% 정도 소득이 209만 원입니다. 국민 임대는 269만 원 이하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70% 더하기 1인 20% 추가해서 90% 정도 되는 금액이 269만 원입니다. 행복주택은 359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100%에 1인 기준 20%를 더한 금액이 359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의 50%, 국민임대는 70%, 행복주택은 100%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는 20%를 추가해서 상향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20% 추가한 금액이 209만 원, 국민임대 269만 원, 행복주택 358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별로 정해진 소득이 있으니까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인 가구로 보시면 되고요. 자녀와 함께 산다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3인이나 4인 가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의 경우에는 자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국민 임대의 경우는 2억 9,2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행복주택은 2억 9,200만 원 이하야 합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둘 다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기준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공공임대주택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나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동차 기준을 완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역 제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의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로 지역 제한을 걸고 영구 임대 모집을 하고요. 그렇지만 100%는 아닙니다. 간혹 지역 제한 없이 영구 임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 임대와 행복주택은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순위별 모집 또는 배점표에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우대할 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옹진 백령 공공 실버주택 공고문인데요. 신청 자격을 보시면 2021년 1월 5일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작년 1월 공고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9월 1일 공고입니다. 이때는 만 65세 이상, 즉 지역 제한을 풀고 다시 모집을 한 거죠. 이것은 올해 1월 12일 모집 공고입니다. 같은 곳인데요. 이때는 지역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이시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소득 기준을 150%까지 완화를 해서 448만 원 이하이시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자산 기준은 그대로 2억 1,500만 원 했고요. 자동차도 3,496만 원 이하인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요. 나이 기준을 풀었고요. 지역 제한 기준도 풀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지혜롭게 노후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계획과 함께 장기 계획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강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75세 이후 몸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회가 많습니다. 살기 좋은 신도시에는 일정 부분 공공임대주택이 꼭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어르신들께 기회가 많습니다. 공빠TV와 함께 공부하시고 노후에 좋은 주거지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흠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노후에 실질적이고 편안한 주거지로서 좋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사시지 말고 이런 깨끗한 공공임대주택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